날씨가 아유 어제 무척 춥더라고요. 아이들과 정말 좋은 시간 보내겠다고 서울대공원에 놀러 갔다가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을 아이들하고 그래도 성의껏 보내려는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내 아이와 정말 끈끈한 애착을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욕심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일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사회성도 높여줘야지 하는 이런 부모들의 욕심 속에서 그 근원이 되고 있는 애착과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부모 이 시간에는요.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월요일의 아빠 김생민 씨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태린이 교아 아빠 김생민입니다. 오늘 애착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동심리 상담 전문가 이부연 선생님 함께할게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요즘은 선생님 자존감, 사회성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 끝에 항상 선생님 이걸 어떻게 키워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애착을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이 애착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 사실은 정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애착을 꼽아요. 근데 이제 이 애착을 하는 이유, 도대체 애들이 왜 그렇게 애착을 하냐. 사실은 다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힘이 없는 아이가 누군가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죽으니까 애착의 1차적인 목적은 사실은 생존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먹고 사는 거에 이제 좀 배부르면 그 다음엔 더 웰빙을 꿈꾸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이제 생존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려는 목적이 생겨요. 그래서 애착이 잘 형성이 되면 아이는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애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애착 잘 된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보다 잘 극복하고 좀 새로운 곳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주변을 탐색하고 배우는 것들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또 이런 애착을 뭐 한두 달에 겪는 게 아니라 한 3년간의 어떤 긴 세월 동안 어떤 자기를 돌봐주는 양육자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나름대로 아이는 어떤 상을,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양육자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냐를 보고 나는 소중한 아이야 아니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아이야 자아상 형성하게 되고 양육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해 혹은 아유 믿을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타인상도 형성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래서 세상은 어떡하지? 세상이 따뜻한가? 아니면 냉혹한가? 이런 모든 상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게 정말 끔찍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형성된 이러한 상들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고 평생을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되게 긍정적이야. 어떤 사람 보고는 왜 이렇게 피해의식이 많아? 이런 것의 기원도 다 이 애착에게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세요. 그럼 그 애착에 좀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특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불안정 애착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장애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애착 장애들이 있는데요. 이런 애착 장애의 정의를 보면은 별로 잘못된 부모 자녀 관계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특히 부모가 정서적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기가 뭐 슬프거나 어떤 다쳤거나 뭐 위안이 필요할 때 부모가 와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대일 때, 또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했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기를 부모가 보호해 줄 거다라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애착 장애를 갖게 된다 그러는데요. 이런 애착 장애를 갖게 되면은 아이들이 뭐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전반적인 발달에 문제를 갖게 돼요. 그래서 한때는 애착장애가 후천성 자폐증이라고도 불리웠을 정도예요. 애착장애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이가 이렇게 눈 맞춤을 자꾸 회피하고 불러도 반응 안 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폐 아들이 보이는 모습처럼 혼자 놀려고 하는 어떤 회피적인 애착을 보이는 타입이 있고 또 다른 타입은 사랑에 너무 굶주려갖고 아무나 보면은 그냥 무릎에 안고 사랑해달라고 하는 무선별 애착 타입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부모 이 시간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제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짚어드렸는데 부모님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거 그래서 선생님 애착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이제 이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착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많이 안아주고 또 뭐 많이 마음을 읽어주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부 사이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죠. 뭐 제가 지금 둘째가 8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는 애를 안아줘라. 아니 안아주면은 이게 뭐 나중에 뭐 안 좋은 일이 좀 손 생긴다. 탄다, 이래가지고. 좀 더 강하게 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부부 싸움을 하면 그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착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애착하면 흔히 이제 스킨십을 딱 제일 먼저 떠올려서 이제 안아줘야 되냐, 안아주지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우세요. 그런데 이거는 안아주냐, 안아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좋은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부모의 조건 중에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꼽아요. 하나가 민감성이에요. 네.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울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은 놀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심심해서. 그런데 무조건 안아주고 업어만 주면 네. 아이의 욕구가 충족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둔감할 때도 아이는 좌절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자극자의 역할을 잘 줘야 애착이 잘 형성된다 그래요. 아이들이 어떤 스킨십도 원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놀이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무조건 사랑한다고 맨날 끌어안기만 해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나 사랑한다고 맨날 끌어안기만 하면 좋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어떤 그렇죠. 수준에 맞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안아주냐, 안아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어떤 울거나 아니면 어떤 신호를 보냈을 때, 저게 어떤 거지 빨리 알아차리고 그렇죠. 그리고 예.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죠.